블랙홀 주변에 있는 별에서 나오는 빛이 어떤 경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베이스를 살펴보면 하늘색으로 작은 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큰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상의 지평선을 나타내고, 왼쪽에 각각의 색깔로 다 쭉 나오는데 그것은 별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별의 모든 방향으로 다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10도 간격으로 나누어서 36개의 방향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데, 블랙홀 쪽으로 가는 건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서 흡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히 거리가, 오른쪽에 R은 R0 곱하기 4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R0는 사상의 지평선까지의 거리이고, 그 거리보다 4배 정도 멀리 있는 부분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블랙홀로 들어오는 별빛을 그냥 개수로 시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3개, 아래로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별이 빛이 나오고, 36개 중에 29개는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별이 이만큼 크면 일부가 많이 흡수되는데 한 3개나 4개 정도는 흡수가 되겠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만큼 크기 어떤 것이 있다면 그냥 흡수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건의 지평선과 별과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R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블랙홀에서부터 2배의 R 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빛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있고, 중간간 정도도 조금씩 구부러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흡수된 빛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개 정도, 15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개면 한 3분의 5분의 2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블랙홀 주변에 빛이 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처럼 빛이 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빛이 블랙홀을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흡수되는 게 18개, 또 바깥으로 방출되는 게 18개. 왜냐하면 사건의 지평선의 수직 방향이죠. 여기서 수직 방향, 사건의 지평선 방향으로 가는 거는 거의 원을 그리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각도가 더 큰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각도가 작은 거는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절반은 흡수되고 절반은 방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이 별을 본다고 하면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 그러면 빛으로 방출되는 빛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도 있는데, 에너지는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빛의 개수만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이 거리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거리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왔을 때 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흡수되면서 쉬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13개의 빛이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흡수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로 들어가면 밖으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논의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데 멀리서 사건의 지평선과 스쳐 지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빛이 사건의 지평선을 스쳐 지나가는 빛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리에 있는 것,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빛들은 스쳐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블랙홀에서도 빛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도 그 스쳐 지나가는 거는 80도인데 90도인데 90도는 전부 다 콜랩스 흡수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빛이 별의 그 각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밖으로 빠져나오는 빛이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봤듯이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제일 처음에 4배 그 아래 4배 정도 되는 데서는 7개가 흡수되고 7개 나머지 29개가 빠져나왔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29개가 흡수되고 7개가 빠져나옵니다. 살펴봤더니 거리가 하나는 R0의 4배 또 하나는 R0의 4분의 1배 그러니까 R을 4분의 1로 나눈 거죠. 4로 나눈 거. 그런 차이가 있는데 대칭적이네요. 그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까워져 가면서 이제 거리가 8분의 1 거리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거의 가까워진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5개의 빛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31개는 속으로 흡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빛은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빛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밝기가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제 16분의 1 정도까지 근접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빛의 개수를 쉬어보니까 이제 3개밖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36분의 3 그러니까 12분의 1 정도의 빛만 밖으로 방출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블랙홀 안에서도 별빛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생성된 빛은 나올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빛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블랙홀 근처의 별에 대해서 그 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